1장 5번 도로 변하지 않는 도로. 경남시 버스형 5번 노선은 가장 오래된 노선 중 하나로 남천역에서 화산기슭에 있는 요양원까지 운행합니다. 이 길은 길고 인적이 드물며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기억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동네라고 부르는 구불구불한 경사지와 오래된 주거지역을 많이 지나갑니다. 그 버스 운전사의 이름은 김정호였습니다. 그는 66세였고 머리는 회색이었고 체형은 마른 편이었으며 눈빛은 부드러웠고 운전 실력은 안정적이었고 10년 넘게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10분에 그는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타이어를 점검하고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라디오를 켜고 백미러를 조정하고 차를 시동하세요. 아침 안개 속에서 자동차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도로변의 모든 움푹 패인 곳, 모든 나무 그루터기, 병원역에서 오전 7시 정각에 기다리는 모든 노인, 심지어 매주 금요일 2교시를 위해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사찰에서 내리는지, 누가 생선시장에서 내리는지, 누가 잠들어서 마지막 길에서 깨워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특별한 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남 경사면 끝 거의 잎사귀를 다 잃은 장미나무가 있는 낮은 목조 주택의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역에는 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곳에 멈춰서서 문을 열고 정확히 40초를 기다린 다음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 역에는 매일 한 명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에 타지 않았다. 절대. 그냥 거기 서 있었고 갈색 셔츠를 입고 손을 배 앞에 모으고 버스가 멈출 때마다 버스를 바라보았고 버스가 떠날 때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도 멈췄습니다. 노선에 없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들른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2장 경사지 끝에 있는 역. 하경사면 끝에 있는 역의 이름은 디지털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지판의 잉크는 희미해졌고 글자는 너무 희미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버스 정류장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대기 의자는 한쪽이 썩었고 골판지 지붕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갈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말입니다. 그녀는 60대였고 머리를 낮게 묶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으며 얼굴은 평범했지만 매우 잊을 수 없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길가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요. 가방도 우산도 휴대전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손을 모으고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세요. 김 삼촌은 평소처럼 차를 멈췄다. 열려있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치 아무 말 없이 인사하듯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가볍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는 터미널로 차를 몰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산도 없이 어깨가 젖어있는 채 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문을 열고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세요?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녀를 그 역에서 보게 되었다. 또한 서 있었고, 또한 고개를 숙였고, 또한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습관적으로 멈췄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조용한 무언가가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나는 물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어떤 질문은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침묵으로 유지되는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든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일어서서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요. 3장 갈색 옷을 입은 여자. 처음에 김삼촌은 그녀가 데이트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 손녀, 혹은 도시에서 돌아온 오랜 지인처럼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아침, 미끄러운 돌계단에 이슬이 아직 덮여 있을 때 김삼촌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석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가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세요? 그는 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는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갈색 드레스 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막 떠난 상태였죠. 그때부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제때 도착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다. 차가운 차의 향처럼 가볍고 초가을에 떨어진 낙엽의 향처럼 가볍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매일 여기 서서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걸 보면 내 마음속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아. 김삼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일상적인 인사에 대한 반응으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그는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얘 때문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지나간 순간을 붙잡고 있는 것, 마치 땅에 닿기 전에 가지를 붙잡으려는 나뭇잎처럼. 4장, 10년 전에 시작된 운명. 10년 전만 해도 김정우 씨는 아직용 5라인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여전히 도심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흐름과 끝없는 교통체증, 쇼핑몰의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붐볐습니다. 그는 성화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일을 쉬는 동안 우연히 그녀를 만났는데 당시 그녀는 지금의 그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녀는 교회 바로 옆에서 매운 떡볶이를 판매하는데 물방울 무늬 앞치마와 흰색 머리 스카프를 두르고 사든 안 사든 모든 손님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김삼촌은 그때 그녀와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다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평화의 느낌. 마치 삶의 번잡함 속에서도 매우 느리게, 매우 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것처럼. 어느 비 오는 날, 그의 차는 마지막 정거장에서 고장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게에 들러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한 조각도 싸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배고픈 채로 일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녀의 가게를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케이크를 사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구경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원한 날 그녀는 그를 초대해 차를 마시며 매운 음식을 좋아했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 매년 열매를 맺는 집 앞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 자식은 없지만 결코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운명은 약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만나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작별 인사는 없습니다. 전봇대에 삐딱하게 걸려있는 작은 간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촌은 슬퍼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05호선으로 정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 차가 경사로를 천천히 달리던 중 그는 그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갈색 셔츠를 입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사랑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언젠가는 마음이 올바른 장소에서 멈추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장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 짧은 대화 이후 김삼촌과 그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말은 없고 약속도 없었지만 눈빛 하나하나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전히 차를 세운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인사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눈맞춤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타지 않는 이 역에 왜 정차하시나요? 김삼촌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버스에 탈 필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버스가 하경사로역에서 나오자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운전사님, 누구를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으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삼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매일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코 종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존재합니다. 마치 도로 위를 바퀴가 고르게 굴러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끝이 필요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오랫동안 아주 깊고 아주 진실하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6장 사람이 없는 하루. 그날 아침 하늘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아직 낮은 구름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고 습하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김삼촌은 평소보다 군복 칼날을 더 높이 올렸다. 05번 노선은 평소와 같이 출발합니다. 운전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각 버스 정류장은 평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멈춰 섰고 여전히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고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경사로를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무집 앞의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갈색 드레스도 없고 약간 구부정한 모습도 없고 유리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 침묵의 눈도 없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렸다. 40초. 50초, 1분. 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주저하며 물었다. 운전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김삼촌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혼란스럽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마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고 아무도 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는 나머지 여행을 마치 꿈인 것처럼 운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마치 안개가 낀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퇴근 후 하경사면 끝에 있는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비어 있습니다. 그는 기계를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용 벤치 위에는 작은 유리 꽃병에 담긴 하얀 데이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결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의 틈만으로도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할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7장
뒷좌석의 종이 조각. 합의탈 끝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던 아침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삼촌은 매일같이 차를 몰고 다녔고 주유소가 비어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습관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버리지 못한 어떤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멈추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 그날 버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앞좌석에는 몇몇 노인 승객만이 졸고 있었는데 그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좌석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조용히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앉지 않은 창가 자리. 그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가 비어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면서 손이 약간 떨렸다. 익숙하고 기울어진 필체. 김삼촌, 항상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조카가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역까지 갈 힘도 없지만 매일 아침 멀리서 버스 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매일 멈추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살아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기다렸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든 그 기다림의 일부가 됩니다. 작별 인사를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다면 기억하세요. 어딘가에 당신에게 매우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갈색 옷을 입은 여자. 그는 책을 읽은 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유리문 밖으로는 오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매우 길고 매우 밝고 매우 따뜻한 빗줄기가 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별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준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8장 서로 그리워지기 전에 전할 메시지. 그날 저녁 김삼촌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접힌 종이를 가슴 주머니에 넣은 채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마치 오늘의 버스가 승객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그가 결코 명명하지 못했던 그의 기억의 일부를 가져간 것처럼. 식탁 위에는 딸이 준비한 도시락이 놓여있다. 그 옆에는 작은 라디오가 여전히 지역 뉴스 채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귀에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남 비탈길 주민들은 오랫동안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던 한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 곁엔 손주 한 분만 계셨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작년에 만들어 두셨던 살구잼 한 병과 아직 붙이지 않은 편지 한 통만 있었습니다. 김삼촌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차가워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내 기억 속에 그녀는 그저 갈색 옷을 입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저는 조카가 있어요. 살구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은 꽃병에 담긴 꽃을 가져와 역에 놓았는데 그 옆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흰 국화 꽃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꽃병에 동백나무 가지를 꽂았습니다. 할머니가 꽃이 피기 전에 봄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신 그 가지였습니다. 차가 계속 굴러가는 동안 그는 백미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텅 빈 주유소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름도 모르고 만져본 적도 없고 완전한 문장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심장이 정말로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9장 마지막 자리에 앉은 남자. 그날 이후로 05번 버스 노선은 계속 운행되었습니다. 김삼촌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한 라디오를 켜고 있었으며
여전히 승객 한 명 한 명을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좌석은 원래 비어 있었지만 가끔씩 젊은 승객이 그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학생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큰 배낭을 메고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노인이 오랫동안 서 있더니 앉아서 팔걸이에 흰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삼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것을요. 3년을 기다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낯선 운전자이지만 항상 차를 멈추는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와서 뒷좌석에 앉은 다음 떠났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그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느 가을 아침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처음으로 비추기 시작했을 때 김삼촌은 하경사지를 지나 차를 몰고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평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들에 손을 얹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그에게 머리를 숙였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행동이 아닌 기억으로 이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득 차면 각각의 정지는 비록 마음 속에서만이라도 그 사람을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이 됩니다. 10장 버스 노선은 계속 운행되지만 정류장은 바뀐다. 김삼촌은 그의 겨울이 끝나고 은퇴했습니다. 운전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 아침, 그는 매우 일찍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지붕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창에 흐릿한 줄무늬로 반사되었습니다. 큰 작별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옛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며 다른 길을 가라. 하지만 운전대는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해라.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역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 한 번의 여행을 부탁했습니다. 05번 도로는 평소와 같습니다. 로어슬루프역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결석한.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오래된 나무 지붕과 벌거벗은 장미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 지었다. 마치 10년 전 떡집 현관 아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드럽게. 롤링 루트. 마지막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그를 도시의 기억 속의 일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항상 차를 멈추는 운전자였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은 운전자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 대해 글을 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쓴 출구 없는 정류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살아갑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이거든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천천히 운전하고 차에 타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멈췄기 때문입니다. 결론. 매일 차에 타지 않는 사람을 태우는 운전자는 규모가 큰 스토리도 아니고 강렬한 클라이맥스도 없고 빛나는 결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인내심 있는 손으로 끓인 따뜻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잠시 머물고 싶을 만큼 충분합니다. 모두가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달리는 세상에서 김삼촌은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휴식이 그의 인생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고 친구나 혈연관계일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기억할 만큼 친절하세요. 기다릴 만큼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을 만큼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면 아마도 출구가 없는 정거장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잊고 싶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